2020년 5월 26일 마카오 카지노 산업의 대부인 스탠리 호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스탠리 호의 중국식 이름은 하옹신이며 1921년생입니다. 스탠리 호는 영국 국적의 네덜란드계 유태인이었던 증조할아버지 하사문이 1859년 홍콩으로 이주하여 광동성 보안 사람인 증조 할머니 사이에 여러 자식을 두게 되는데 1862년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중국 건국의 아버지인 손중상과 장개석의 절친으로 유명한 하동입니다. 스탠리 호의 할아버지는 하동의 동생으로 태어난 하복이라는 사람으로 그의 집안은 당시 홍콩에서 무역업을 하면서 큰 재벌로 성장한 할아버지의 재력에 힘입어 손중산이 청나라를 전복시키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당시 홍콩에서 대단한 재력을 과시하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무역업이라는 것이 중국인을 해외로 공급하는 소위 인신매매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기혼자의 신분으로 중국 현지처를 두면서 내려온 혈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벌 집안의 자손으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스탠리 호가 13살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빚을 내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여 베트남으로 해외 도피를 하면서 갑자기 가세가 기울자 알고 지내던 부자들 그룹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두 명의 형은 그 충격으로 자살까지 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몰락한 후 스탠리 호는 충치가 생길 때면 한 번씩 집에 들러 정성껏 자신을 돌봐주던 친척이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동안 상냥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충식 치료할 돈은 있냐며 무시당하며 쫓겨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집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스탠리 호는 크게 관심이 없던 공부에 매진하여 1939년 당시 최고 학부인 홍콩대학교의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여 장학금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대학교를 다닐 무렵 일본이 홍콩을 침략하면서 전쟁을 피해 마카오로 난민 신분으로 피난을 가서 연창회사라는 무역회사에 취직하게 되는데 뛰어난 영어 실력과 수천 개의 전화번호를 외우는 능력을 발휘하며 회사 생활의 두각을 나타낸 결과 회사의 중역으로 인정받아 1943년 당시 돈으로 상당한 액수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1947년 스탠리 호는 그동안 번 돈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무역업과 방직물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당시 미국이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던 물품들을 중국으로 밀수하는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당시 해상에서는 해적들의 약탈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군함들까지 철통 같은 통제를 하고 있던 터라 해상을 통한 물자 수송은 고수익 사업이었는데 남들이 마다하는 이를 도맡아 훌륭하게 사업을 진행해 갔는데 자신의 외국 혈통을 장점으로 삼아 항로에 따라 국적계를 바꿔서 타는 지혜를 선보여 감시망을 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탠리 호의 초기 사업적인 성공은 여완화라는 첫 번째 부인을 알게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여완화는 포르투갈인으로서 그녀의 아버지는 마카오에서 유일한 공증인으로 활동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마카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거물이었다고 합니다. 스탠리 호는 20살이 되던 시절에 홍콩에서 마카오로 건너와 취직한 연창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여완화의 큰 형부를 알게 되면서 우연한 자리에서 여완화를 만났는데 당시 마카오에서 최고의 미인으로 알려진 그녀를 향한 열렬한 구애에 그녀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그녀를 통해 포르투갈어까지 배우고 같이 합심하여 마카오에서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942년 이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이듬해 상당한 자본금을 벌어들이게 되며 그 돈이 종잣돈이 되어 1960년대 초반 마카오에서 카지노 산업의 대부가 되는 기초를 닦게 됩니다. 이들은 결혼 후 일남 삼녀를 두었지만 결혼 15년 만인 1957년 그녀는 결장염을 앓게 되고 유명한 병원을 전전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결국 위를 절제하는 시술을 받고 오랜 투병 생활을 시작하며 체중이 3분의 1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이 당시 스탠리 호는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여 갖가지 부부 동반 모임이 많았지만 병석에 누워있는 본처가 자신을 내조하지 못하자 포르투갈 법률로서는 본처를 두고 재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남아있던 청나라 법률을 이용하여 첩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처가 집을 찾아가 젊은 나이에 독수공방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상 접대가 많아 첩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선포한 후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인 남경영은 아버지가 국민당 시절 군관을 지내고 어머니는 방직물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남경영이 14세가 되던 당시 그녀는 상당한 미모를 가졌을 뿐 아니라 스탠리 호가 좋아하던 서교 댄스를 잘 췄는데 스탠리 호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자주 춤을 추며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1957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에 이릅니다. 남경영은 스탠리 호와의 서에서 일남 사녀를 두었는데 장녀인 하초경은 아버지인 스탠리 호의 신임과 사랑을 얻으며 훗날 성공적으로 아버지의 회사를 승계받게 되고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도박계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남경영이 스탠리 호에게 시집 올 당시 홍콩과 마카오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은 일부 일처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그들의 결혼을 달갑게 바라보지 않았지만 청나라 법률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 후 첩으로 들어온 세 번째와 네 번째 부인과는 또 다른 정통성을 가진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남경영은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한 남편에 대해 바람은 피워도 상관없지만 부인과 자식이 누구인지 알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자 스탠리 호는 자신의 자식을 낳는 여성은 모두 자신의 부인이라고 되받아쳤는데 남경영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남편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조용히 내조하며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슬기롭고 현실적인 대처를 해나가 마침내 스탠리 호의 사업을 자신의 장녀인 하초경이 물려받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병 속에 있던 첫 번째 부인 여와나는 1973년 포르투갈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다시 깨어났을 때는 대부분의 기억을 잃고 스스로 식사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8년이 지난 1981년 6월 아들 하유강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스탠리 호와 식사를 하고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자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오랜 경환을 앓던 중 2004년에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의 장례식 날 마카오에서는 공식적으로 조기를 개항하며 그녀의 죽음을 예도했다고 합니다. 스탠리 호의 세 번째 부인은 1953년생인 진한진으로 그녀는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1980년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여왕화의 전속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방문하던 스탠리 호와 서서히 가까워지게 되며 1985년에는 그녀의 명의로 홍콩의 고급 주택을 사주고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동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첫 번째 부인의 간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 남경영의 철통 같은 감시를 피해 외도를 이어갈 수 있었으며 스탠리 호의 부인 가운데 가장 절제하며 온순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1989년에는 베트남 카지노 시장 진출을 위해 스탠리 호와 함께 동행했으며 베트남 카지노 산업에 대한 회사 지분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진환지는 스탠리 호와의 사이에 일남 이녀를 두었는데 일설에서는 첫 번째 부인인 여완화가 두 번째 부인인 남경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간호사를 남편인 스탠리 호에게 소개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 부인의 언니인 진한방의 두 번째 부인인 남경영의 수양 여동생이었으며 그녀는 스탠리 호의 외조카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첫 번째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싶었던 두 번째 부인 남경영이 여완화의 전속 간호사를 구하던 중 자신의 수양여동생의 동생인 진환진이 간호를 전공한 것을 알고 첫 번째 부인의 전속 간호사로 취직을 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스탠리 호가 건강이 나빠지면서 4명의 부인 간의 재산 분쟁이 발생하자 세 번째 부인인 진원진은 두 번째 부인인 남경영의 편에 서서 네 번째 부인인 양한기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합니다. 네 번째 부인 양한기는 스탠리 호보다 39살이나 어린 1960년생으로 13세의 나이에 발레를 배우며 댄스에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중국 광주 출신이었지만 졸업 후 마카오라는 낯선 타지에서 카지노 캐셔로 일을 하면서 번 수입의 일부를 고향으로 보내며 힘든 삶을 살아가던 중 1986년 어느 무도회에서 스탠리 호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의 춤솜씨에 반한 스탠리 호는 야간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과 멘토 역할을 했는데 만난 지 3년이 지난 해에 그녀에게 청혼을 하면서 29살의 나이에 네 번째 부인이 되기에 이릅니다. 결혼 후 스탠리 호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3일에 한 번 만날 수 있었지만 스탠리 호의 총애를 받으면서 마카오 카지노를 관리하며 주식까지 양도받으며 둘째 부인 남경영을 비롯한 다른 부인들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여담으로 네 번째 부인 양한기는 자신과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탠리 호가 홍콩의 영화배우이자 현재 이 영걸의 아내로 유명한 이지를 알게 되면서 자신에게 소홀해지자 이지를 제거하기 위해 삼합회를 동원하며 위협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녀의 그런 당찬 모습에 스탠리 호는 끝내 이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스탠리 호가 마카오 카지노의 대부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 첫 번째 부인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1959년 이미 홍콩에서 상당한 부를 이루어 1961년 마카오 카지노 독점 운영권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1930년부터 실시되어 오던 마카오 카지노 사업 독점권 제도를 1959년 마카오 총독이 바뀌고 기존의 카지노 실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새로운 독점 운영권에 대한 입찰이 공고되자 여판이라는 사람이 관심을 보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스탠리 호의 숙부인 엽덕리를 통역과 비서로 채용하는데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엽덕리는 자신의 조카인 스탠리 호가 포르투갈 국적이며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다며 여판에게 소개하면서 공동으로 마카오 카지노 독점 사업권에 입찰하게 됩니다. 이 입찰에서 근소한 금액 차이로 사업권을 놓친 상대편은 자신들의 세력을 앞세워 스탠리 호의 목숨을 위협하며 카지노 사업의 진행을 막게 되는데 이에 스탠리 호는 자신이 테러를 당해 사망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테러범을 죽일 경우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100만 위엔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선포했으며 자신의 사업장에 수류탄을 던지겠다는 협박에 대해서는 상대편의 업소에 수류탄을 던져 보복할 경우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공표하는 사업 수완을 발휘하며 성공적으로 마카오 카지노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면서 유일한 합법적인 카지노 특구로 인정받은 마카오를 기반으로 한 스탠리 호이 카지노 사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마카오 정부 재정의 3분의 2 이상이 그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될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1년 마카오 법령이 개정되면서 독점권이 해체되었지만 현재 마카오에서 운영되는 40여 개의 카지노 중 절반가량이 스탠리 호 가문의 소유라고 합니다. 2017년에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벌어져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지만 건강 악화로 2018년 4월 그가 은퇴한 후 그의 후임으로 17명의 자녀 중 두 번째 부인의 장녀인 하초경의 회장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둘째 부인 남경영은 자식들을 엄하게 교육시켰는데 특히 스탠리 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장녀 하초경의 경우 더더욱 강하게 교육시켰으며 장녀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주면서 동생들이 잘못했을 경우 동생들의 잘못까지 연대 책임을 지우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녀의 동생들은 하초경을 똑똑하면서 때로는 무섭기도 한 존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하초경은 문예방면의 최고의 학부에 속하는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인 바사대학에 입학하여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첫째 부인의 자식들이 불운을 겪게 되자 스탠리 호는 둘째 부인의 자식, 특히 하초경에게 큰 기대를 걸게 되고 그녀가 10대 때부터 여러 사교 모임에 동행시켜 많은 인맥을 쌓게 하며 사업의 뜻이 없던 소녀에게 서서히 사업가의 자질을 심어주게 됩니다. 연기자의 꿈을 꾸던 하초경은 1981년 TV 드라마 돌파에서 단역을 맡아 연기하였으며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면서 장국영과 쌍벽을 이루던 홍콩의 유명 가수 겸 배우 진백강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1981년 스탠리 호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스탠리 호는 하초경을 후계자로 낙점하고 자신의 사업을 물러주기 위해 급히 그녀를 소환하면서 그녀의 애정전선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초경은 스탠리 호의 거대한 반대에 부딪혀 끝내 진백강과 헤어지게 되고 1991년 홍콩 내 큰 재력을 가진 선박왕으로 유명한 재벌이세 허준영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에 걸맞게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성룡과 장국영 등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매연방의 신부들러리를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하초경과 허준영은 서로 간의 정략적인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암묵적인 압박에 의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전 한화 1억 원에 육박하는 신부 드레스가 분실되어 스탠리 호가 조폭 세력들까지 풀어 그 드레스를 찾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을 늦게 하지 않았던 하초경에 스스로 드레스를 숨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초경의 갑작스러운 정략적 결혼에 진백강은 그 해 오직 너만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를 발표하며 그녀와의 이별을 아쉬워했으며 이듬해 가요계를 은퇴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1992년 술과 수면제를 복용하여 병원에 입원한 진백강을 위해 유부녀의 신분이었던 하초경은 남몰래 병원을 방문하여 그를 병문안하기도 했는데 17개월 후인 1993년 10월 진백강이 사망하자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의 관을 운구하기도 하였으며
장례식이 끝난 후 진백강이 어머니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훗날 진백강이 어머니가 밝힌 바로는 진백강이 생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 부른 노래가 당신을 깊이 사랑합니다라는 노래로 우연히도 이 노래의 MTV의 여주인공으로 하초경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하초경의 남편 허진영은 결혼 전 바람기가 다분하여 여배우 사냥꾼으로 유명했는데 현재 양조위의 아내인 류가령과의 연문설이 홍콩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으나 허진영 집안의 반대로 류가령과의 결혼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하초경 역시 진백강과 헤어진 후 진백강이 라이벌이었던 장국영과 사귄다는 소문이 잠깐 있었으며 스탠리호 역시 장국영을 높이 평가하여 제11회 가요대상 수상식에 귀빈으로 참석하여 장국영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지기로 하초경과 장국영은 보도된 신문기사와는 다르게 연인 관계가 아닌 보통 친구 사이였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합니다. 결혼 후 하초경은 여전히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여배우들과 연문을 만드는 남편에게 실망하고 진백강이 사망한 1993년 후부터 7년간 별거를 했으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진백강이었다는 심경을 밝히며 결혼 9년 만인 2000년 허진영과 이혼을 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홍콩의 글로벌 기업 엠퍼러 그룹의 이세 양기룡과 잠깐 사귀지만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으며 감정 소모에 비해 회수율이 떨어지는 남녀의 정보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여 현실적이고 수치적으로 확실한 보상이 따르는 사업에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초경은 홍콩의 유명한 예능인이자 사회자이며 성공한 여인으로 통하는 8살 많은 유쟁과 오랜 기간 절친으로 지내며 두 번 다시 재혼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초경이 스탠리호의 사업을 승계한 후 그녀의 자산은 아버지가 이룬 부의 몇 배로 성장시켰지만 그녀의 후사가 없기에 향후 스탠리호가 기초를 다져 이룬 어마어마한 재산이 그녀 사후 누구에게로 넘어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21년에 태어나 2020년 5월까지 근 100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스탠리호는 수많은 스타 배우들과 연문을 뿌리면서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었지만 중화권을 벗어나 세계적인 카지노 대부로 성장시킨 그의 인생 스토리는 누구나 한 번쯤 눈여겨볼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